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급의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응급의학과는 크게 파트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러한 중독과 금단, 특히 중독이죠. 그래서 이쪽 물질 관련 파트랑, 그 다음에 열사병, 열탈진 파트가 있는데, 열사병이나 열탈진 파트는 사실 예과생 분들도 다 맞추실 거기 때문에 그 파트는 제외하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물질 관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독과 금단이라고 할 때 중독은 다 아시겠지만 에딕션이 아니고 인톡시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응급의학과 파트로 나올 때도 있지만 정신과에서도 같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생각보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중추신경계를 건드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유기인계 농약은 쉽게 말해서, 부교감 신경의 항진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농약인데, 이 농약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를 억제시켜요. 그러면 이제 신경 시냅스 부분에서 아세틸콜린이 막 많이 분비하겠죠. 그래서 그 아세틸콜린에서 특히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증가하는 과활성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교감 신경이 막 인상되니까 당연히 동공 이 작아지겠죠. 그거를 이제 축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혹은 동공축소라고 해도 되지만 짧게 축동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축동과 더불어서 우리가 뭐 기관지의 분비물이라던가 눈물, 콧물 이런 분비물은 부교감 신경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분비물들 뭐 침이라던가 분비물 이렇게 적을게요. 이 분비물에는 뭐 침, 눈물, 콧물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축동과 분비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이거 유기인계 농약이구나, 올가노포스페이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동과 항상 같이 오는 거는 이제 섬액입니다. 섬액, 부교감이니까요. 그래서 축동에 섬액이 동반되고 분비물이 포함되면은 우리가 이거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 있네, 농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아셔야 됩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트로핀입니다. 아트로핀으로 얘는 이제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약이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 있으니까 이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게 문제겠다, 이렇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랄리독심인데요. 우리가 보통 투파, 투팜이라고 부르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얘가 지금 기전이 결국에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 있으니까 아트로핀을 사용해서 이 부교감 신경을 눌러주는 건데, 이거의 원인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가 사라지면서 아세틸콜린이 지금 많아진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를 재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프랄리독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시험 문제는 주로 아트로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편 유사제인데요. 이 아편 유사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부교감 신경이 조금 항진되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항진했습니다. 얘는 직접적으로 항진했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항진시키는 게 아니고 특히 이 중추신경계가 자율신경을 컨트롤하잖아요. 특히 이제 미주신경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중추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미주신경을 억제하던 기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억제시키고 있었는데 이 중추신경계가 미주신경을 억제하는 기능이 사라지면서 미주신경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주신경도 특히 부교감 신경이기 때문에 축동과
점액이 동반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신에 있는 부교감 신경이 다 항진되기 때문에 분비물이 증가했죠. 아편 유사제 같은 경우에는 미주신경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분비물 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편 유사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보통은 이제 진통제에 대한 처방력이라고 하나요? 복용력이 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분비물은 없겠죠. 자, 분비물에 대한 얘기가 없이 축동되어 있으면서 진통제 복용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아편 유사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동공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야 부교감 신경이다. 그러면은 농약이거나 아편이거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얘가 농촌에서 일했다거나 뭐 농업을 하신다 아니면 과수원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농약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싹 읽다 보면 눈물 콧물 어쩌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농약이구나 하시면 되고요. 야 분비물에 대한 얘기가 없네? 근데 얘가 무슨 뭐 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 환자분이 말기암이래 아니면은 뭐 때문에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왔대 아니면은 뭐 몸에 뭐 무슨 패치가 붙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이거 아편 유사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록손이죠. 날록손을 투여해서 요 이제 기량제입니다. 기량제인 날록손을 투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각성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성제 이제 코카인이나 암페타민인데 주로 암페타민 혹은 메스암페타민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적인 교감신경 항진을 일으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얘가 이제 동공이 산대되죠. 그래서 산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산동이 되는 인톡시케이션이 일어났을 때 산동이 되는 유일한 경우죠. 그래서 눈을 딱 봤는데 중독이야. 그 다음에 눈을 딱 봤는데 동공이 커져 있대. 딴 거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각성제예요. 산동이 있어야 되고요. 산동과 동반되는 건 이제 빈맥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발한 땀이 날 수 있고 교감신경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초조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각성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흥분성이 문제니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굉장히 좋겠지만 제가 이제 중독과 금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아편 유사제랑 각성제는 금단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금단이 뭐냐? 금단은 근데 쉬워요. 얘는 지금 약간 미주신경이 상승되면서 약간 부교감신경 느낌이죠. 축동. 얘는 산동, 교감신경이죠. 얘가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편 유사제를 먹다가 끊으면은 얘가 지금 중추신경계가 막 미주신경이나 점신적인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기능이 줄어들면서 미주신경으로 대표되지만 전신에 있는 자율신경, 얘는 교감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반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주신경이 막 상승돼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감신경도 지금 꽤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얘가 갑자기 금단이 일어나면 얘가 풀리면서 미주신경의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그럼 남은 게 뭐야? 자율신경, 교감신경밖에 안 남은 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지금 중추신경계가 억제된 거죠. 아편을 먹어서. 그래서 미주신경이 지금 상승돼 있는 겁니다. 이 미주신경을 보상하려고 교감신경이 상승을 돼서 균형을 맞춘 거죠.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금단이 일어났네. 그래서 미주신경의 상승이 사라졌네. 얘만 남았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을 먹은 것과 동일한 얘는 주사니까 주사 맞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동과 빈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하게 자율신경계가 과항분하면서 분비물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눈물, 콧물, 그리고 하품도 날 수 있다.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면서 발생지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치료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치료는 요 지금 교감신경이 항진이 문제니까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억제할 수 있는 클로니딘을 투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죠? 각성제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지금 항진돼 있으니까 요거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교감신경이 갑자기 끊어지면 요거 반대 방향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얘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항진돼 있던 교감신경이 사라지는 거니까 동공축동이나 이 정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극심한 우울과 피로를 호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많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얘가 이제 물질 관련 금단 아니면 중독이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얘가 지금 중독인지 인톡시케이션인지 아니면 금단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뭐 약병이 옆에 있다던가 아니면 뭐 주사 자국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인톡시케이션이겠죠. 그런데 뭐 감옥에 갇혀서 이랬다던가 아니면은 뭐 약을 끊었다던가 아니면은 외국에 있다가 돌아왔다던가 이렇게 뭔가 계속 쓰던 약을 못 쓰는 상황이다. 이러면 이제 이거 금단이겠거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확인하시고 얘가 이 위쪽 라인인지 아래쪽 라인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중독이야. 그러면은 축동과 분비물이면 농약, 축동인데 분비물 없으면 아편유사제, 산동돼 있으면 각성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단이야. 금단인데 산동돼 있으면 이제 아편유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워딩이 그대로 나오긴 해요. 산동, 눈물, 콧물, 하품. 이렇게. 그 다음에 각성제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우울과 피로를 호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산화탄소, 독성 알코올, 파라콰신인데요. 일산화탄소는 워낙 유명하죠. 헤모글로빈이랑 결합해서 COHB,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을 생성한다. 그래서 조직의 저산소증을 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연탄이나 아니면은 뭐 번개탄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약간 화석 연료를 떼운 것 같은 그러한 뭐 정황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을 측정해서 진단을 하죠. 자, 그 다음 얘는 치료가 조금 중요한데요. 치료는 기본은 100% 산소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해야 돼 이러면 산소를 고유량으로 틀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얘가 의식 저하가 동반되어 있다면 이때는 고압 산소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압 산소가 제일 세게 주는 거죠. 그런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진 않고요. 의식 저하가 동반되었을 때는 고압 산소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에 100% 산소와 고압 산소가 항상 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저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둘 중에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성 알코올은 크게 두 가지죠. 메탄올과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이죠. 요 두 가지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액인가? 얘가 워셔액이네요. 워셔액을 섭취 후 발생하면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 저하가 유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틸렌글리콜은 체내에 들어와서 이온 대사에 관여합니다. 그러면서 신장에 축적돼서 AKI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칼슘과 결합하면서 소변에서 칼슘 옥실레이트가 발견된다. 그래서 소변에서 이런 게 발견되면은 이거 독성 알코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섭취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해서 이러한 독성 알코올들이 분해되는 걸 막는 건데요. 그래서 에탄올을 흡수하거나 아니면은 포메피졸 이런 알코올을 흡수해서 이제 독성 알코올이 흡수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라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얘는 뭐 호흡 폐에 축적돼서 폐 섬유화를 일으키고 호흡 부전을 발생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고요. 주로 얘가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킵니다. 농약의 일종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몸에 이제 푸른색 녹아내리면서 궤양성 병변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푸른색 궤양성 병변이 보이면 파라카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었으면 입 점막에 파란색 궤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졌으면 손에 파란색 궤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쉽게 나오는 파트라서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는 오버도즈 하는 건데요. 주로 아스피린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아스피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가 호흡 중추를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과호흡이 유발됩니다. 과호흡이 유발되면 이산화탄소가 막 나가면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스피린은 살리실레이트거든요. 이 말해서 산성 성분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산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산증이 조금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TP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TP를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하니까 젖산 대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젖산 혈증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건 약간 기전에 대한 거고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시겠죠? 자, 여기 이제 기전에 관한 거고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흡 중추를 자극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호흡이 거칠다 아니면은 빈 호흡이 보입니다. 치프 컴플레인이 이제 빈 호흡일 거예요. 그래서 야, 숨 쉬는 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아스피린인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애가 빈 호흡이다. 호흡이 가쁘다. 아니면 숨을 자꾸 몰아쉰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아스피린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보셔야 되냐 하면은 ABGA를 해서 ABGA에서 호흡성 알칼리증과 이렇게 돼서 호흡성 알칼리증이니까 그 PaCO가
낮겠죠. PCO2가 낮겠죠. 얘가 낮으면서 대사성 산증 때문에 pH는 낮고 그러면서 HCO3도 낮은 요걸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ABGO에서 요런 게 보이면 우리가 이거 아스피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피린이 급성일 경우에는 방금 먹었어. 그럼 이제 활성탄을 투여해서 그걸 좀 막아주고 흡수를 조금 막아주고 그 다음에는 수액이나 아니면은 중탄산 나트륨 요거 이제 HCO3를 조금 투여해 줄 수 있는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온 대사가 거의 망가진 조금 중증이라면 혈액 투석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진단에 관련된 이거 뭐야? 아스피린이오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혈액 투석이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빈호흡이 유발되면 우리가 아스피린을 의심할 수 있어야겠다. 자, 아세탐 요 뒤에 이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보고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 뒤에 있는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거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세트아미노펜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치료제로 N-아세틸시스테인 N-아세틸시스테인을 선택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얘는 뭐 증상이 어떻게 안 납니다. 아세타미노펜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벤조다이아제핀도 저 벤조다이아제핀 먹었습니다. 혹은 정신과적 약물을 먹었습니다. 진정제를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뭐 약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은 이제 플루마제닌이죠. 그래서 플루마제닌을 투여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경우에는 금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을 시키다가 탁 진정되는 약을 빼니까 막 갑자기 불안하고 갑자기 과흥분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롱액팅 벤조다이아제핀으로 조금 테이퍼링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가 아니죠? 그을게요. 되겠다. 그 다음에 결핵약 먹었습니다 라고 옵니다. 그러면은 치료제로 피리독심 를 투여하면 되고 그거에다가 벤조다이아제핀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피리독심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굉장히 조금 이 중에서도 더 마이너한 파트인가 봐요. 그래서 먹었습니다라고 말해주니까 요 각각에 해당하는 치료제를 매칭만 시킬 수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은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ABG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아스피린을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메인은 이 파트죠. 이 파트에서 중독인지 금단인지에 따라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파트에서 일산화탄소는 여기 치료에 대해서 조금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다. 나머지는 뭐 그냥 핵심적인 증상들로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응급의학과의 중독과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적 질환에서 금단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